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세 문제 보객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죠? 예, 그러면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8회 34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사물에 관한 기본적 확인사항은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하여 조사한다. 그렇죠. 면적, 소재지, 지목 맞습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2번처럼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하죠. 예,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군구가 아니라 시군이죠. 서울의 경우 서울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군조례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비선호시설이 뭔지는 규정은 없는데요. 옛날에는 4대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혐오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러워서 지금 혐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이런 것들이 비선호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므로 이게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입니다.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입지조건입니다.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입지조건이죠.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물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모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철도 보호지구,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조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5번인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매수 신청대리와 관련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옛날에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이런 분들은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 하고요.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맞습니다. 지방법원장이죠.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을 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이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이라고 했는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은 맞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즉 보정 설정 시기 우리 암기 프린터는 맨 마지막 56번에 있죠. 56번에 보면은 보정 설정 시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경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고요. 분사무소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결격 사유 서로 다릅니다. 우리 등록의 결격 사유는 12가지죠. 12가지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등이 있는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는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못하겠죠. 왜?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니까. 여기에 추가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다. 등록 후 보정 설정을 하면 되는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1번, 2번, 3번을 꼭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만. 이게 사실은 이 만자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기출문제에서 이거는 물론 틀린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봉분 분묘 기지만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 예를 들면 사성, 사성보다도 그 비석,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상석이죠.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면적을 모두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묘 기지 면적만 했는데 분묘 기지라는 것은 봉분의 기저 부분이죠. 그 봉분 위로 불룩하게 올라온 그 밑바닥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석이나 비석도 사실은 포함합니다. 근데 기출문제에 이걸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1번은 맞는 것으로 봤습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을 다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조금
문제가 잘못 출제됐던 문제고요. 어쨌든 1번도 옳은 것으로 봤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2번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네,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에 대해서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이 말이 틀렸죠?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영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3번이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했는데 1번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치료가 원칙입니다.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만 무상치료가 원칙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인 동의 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시효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하겠다, 이장하지 않겠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효 취득의 경우에만 시효 취득의 경우에만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1번도 논란의 대상은 된다. 3번 해설을 보면은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판례도 보면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며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